아버지의 시체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부검실 의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죠. 이건 물이 아니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어요. 6개월간 워싱턴 수질 오염을 파헤치던 아버지는 그날 아침 수돗물로 커피를 마신 후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CNN 탐사보도 기자 앨리슨 크로포드.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 내 취재는 강제 중단됐습니다. 서울로 가라. 편집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죠. 추방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징후를 느꼈습니다. 공항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서울의 물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국 정부가 30년간 숨겨온 충격적 비밀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이제 저는 알아버렸어요. 그 비밀은 우리가 알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한강에 숨겨진 암호 함께 파헤쳐 보실래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믿었죠. 앨리슨 크로포드, CNN 탐사보도부 기자입니다. 3개월 전 워싱턴 동부의 수질 오염 사건을 추적하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이상한 건 아버지가 늘 건강했다는 점이죠. 앨리슨, 죄송하지만 이번 보도는 못 내보내요. 편집장 마이클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 수백 건의 인터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얽힌 이야기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워싱턴 수자원공사의 부실 관리, 숨겨진 오염 데이터,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과 연결된 의심스러운 연결고리까지. 대체 왜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에요.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제 책상에 기묘한 제안을 던졌죠. 서울에 가볼래? 한강 수자원 시스템을 취재해오라고 했어. 웃음이 나왔어요. 아시아의 물이 무슨 뉴스가 되죠? 여기 미국 수질 문제도 제대로 보도 못하는데. 마이클은 피곤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글쎄, 서울시가 개발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CNN 기술팀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모양이야. 저는 얼굴을 찡그렸죠. 그냥 저더러 꺼지라는 거잖아요. 2달 휴가 겸 출장이야. 거절할 이유 없잖아. 편집국 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마이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던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비행기를 타기 전 노트북을 열었어요. 구글의 한강 수자원 시스템을 검색했죠. 수천 개의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문장이었어요. 서울의 물관리 시스템, 미국 EPA 기준보다 엄격하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과장된 홍보겠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작은 호기심이 솟아났어요. 정말 그럴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항상 물처럼 흘러, 앨리슨.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내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등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바닥이 반짝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공간이었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그리고 놀랍게도 공항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 물 마셔도 괜찮아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서울의 수돗물은 직접 마셔도 안전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목이 말랐죠. 조심스레 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없진 않았어요. 오히려 깔끔했죠. 공항 출구에서 정은호라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수자원국 실무자라고 했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의외로 자신감 넘치는 영어를 구사했죠. 크로포드 씨 환영합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유익하길 바랍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정은호는 제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이 앱을 다운받으세요. 서울 어디서나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설치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도와 함께 각 지역별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개인 가정까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도 괜찮나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숨겨야 하죠? 물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철학적 문제입니다. 서울의 철학은 투명성이에요. 호텔로 가는 길 지하철역에 들렀습니다. 플랫폼 한쪽에 세련된 음수대가 있었어요. 그 위에 디지털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죠. 현재 수질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공공음수대는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돼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차단되고 관리팀이 출동합니다. 정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구심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죠.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편집장 마이클이었죠. 첫인상은 어때? 서울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게 사실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형형색색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검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죠. 이 도시와 강은 무슨 비밀을 품고 있을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이 제게 가르쳐줄 교훈의 깊이를. 아침 일찍 정은호와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시 아리수 정수센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광활한 시설에 놀랐죠. 최첨단 장비들과 분주히 일하는 연구원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우리는 하루에 450만 톤의 물을 처리합니다.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사용하죠. 정은호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나요? 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정부는 수질 데이터를 마치 군사 기밀처럼 다뤘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정수센터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당연하게 수돗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은호도 망설임 없이 물을 따랐죠. 한번 마셔보세요.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리수입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맑고 투명했습니다.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죠. 순간 놀랐어요. 맛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생수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수돗물이에요? 믿기 힘든데요. 정은호는 웃으며 서류철을 건넸어요.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배 이상 엄격한 항목으로 검사됩니다. 미국 EPA 기준보다도 더 많은 항목을 검사하죠. 브리핑 자료를 훑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63개 항목 검사, 24시간 모니터링, 시민 참여 수질 확인제까지. 미국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는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시민 권리로 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수질 정보를 알 권리가 모두에게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파헤치려 했던 워싱턴의 수질 스캔들. 아버지가 이곳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후에는 일반 가정을 방문했어요. 한 아파트 주민이 아무렇지 않게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마셨죠. 화장실에서는 아이들이 수돗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돗물을 직접 마시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서울 시민의 86%가 수돗물 품질을 신뢰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강 수방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투명한 물, 투명한 사회 마이너스 서울의 수자원 혁명.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표면만 본 걸까?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정은호에게서 문자가 왔죠. 오늘 서울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습니다. 수방센터로 직접 가볼까요? 30분 후 저는 서울시 수방재난종합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면의 스크린엔 서울 전역의 강수량, 하수관 상태, 한강 수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서울은 분지형 도시라 홍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책임자 박소연이 거대한 디지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전역이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붉은 부분은 침수 위험 지역이었죠. 이 시스템은 기상 데이터, 하수관 용량, 지형 정보를 종합해 침수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93%예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한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었죠. 저기가 잠수교입니다. 곧 물에 잠길 거예요. 정은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낮은 다리였어요. 놀랍게도 이미 차량 통제가 시작되고 있었죠. 잠수교요? 이름부터가 물에 잠기는 다리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이 다리는 처음부터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습니다. 홍수 시 강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거죠. 계획된 침수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자연에 양보하진 않죠. 가장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침수 정보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패닉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다 평소 훈련 덕분입니다.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시스템을 신뢰하죠. 홍수 통제실에서 나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한강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물이 불어나고 있었지만 도시는 마치 이를 예상한 듯 태연했죠. 물이 범람할 법한 곳엔 이미 방수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과 싸우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정은호의 말이 빗소리에 섞여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지난해 있었던 홍수가 떠올랐어요. 대혼란, 패닉, 그리고 뒤늦은 대처.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죠. 서울은 재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 같네요. 정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웠어요. 그게 서울의 방식이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는데 마이클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뉴욕에서도 홍수경보가 발령됐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울은 침착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비가 그친 다음 날 정은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어제의 홍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복구되어 있었죠. 이곳이 50년 전엔 어땠는지 아세요? 정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공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강은 오염되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었죠. 서울 시민들은 자신들의 강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강물,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불과 반세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여기가 선유도 공원입니다. 원래는 정수장이었어요. 넓은 공원에 들어서니 독특한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 정수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었어요. 수조는 정원으로, 파이프는 조형물로 변신해 있었죠. 버리지 않고 재활용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재생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오래된 정수장의 침전지 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낡은 시설은 철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죠. 과거를 지우는 대신 기억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강은 역사입니다. 정은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워싱턴의 포토맥 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늘 포토맥 강변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었죠. 이 강이 회복된 만큼 우리도 회복됐어요. 강이 깨끗해지니 도시도 건강해졌죠. 저녁이 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와 건물들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정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강이 서울에 무슨 의미인지 말해주세요. 정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강은 서울의 정체성입니다. 이 강이 오염됐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강이 되살아났을 때 우리도 다시 일어섰죠. 노을이 강물 위에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취재가 단순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강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앨리슨, 당신의 도시에는 강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은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강은 그저 거기 있는 것, 당연한 것, 때로는 통제해야 할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죠.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정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의 야경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어요. 이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역사였고 미래였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과 깊이 연결된 존재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수질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나요? 정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되물었어요.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시민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답은 이미 있었어요. 정보 통제, 책임 회피, 그리고 수자원 민영화로 인한 이윤 추구. 하지만 제가 소리내어 말하기 전에 정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마 다른 역사와 사회적 맥락 때문일 겁니다. 서울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정보 공개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져야 하고 시민들이 공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정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했죠. 정보를 공개하니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졌고 그 신뢰가 정부의 책임감을 더 강화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빠른 인터넷 연결로 뉴욕에 있는 제 동료 로렌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최근 뉴욕의 수질 상황을 물었습니다. 전혀 몰라, 앨리슨. 그런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요청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받아봐야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 뿐이야.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정은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앱 하나를 열자 현재 제가 있는 위치의 수질 정보가 즉시 표시됐습니다. 중금속 수치, 잔류 염소량, 심지어 수돗물 온도까지. 우리는 정보는 권력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바꾸려고 해요. 정보는 신뢰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파헤치려 했던 수질 스캔들. 만약 그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을까요? 크로포드 씨, 서울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정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미국의 현실이 더욱 명확히 보였습니다. 우리는 백지 위에 있었어요. 투명성이라는 기초조차 없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요. 최근 미국의 수돗물 위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플린트, 잭슨, 오하이오강 오염 사건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정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보여요.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미국에서 물은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기업의 이윤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물은 공공재였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도시의 불빛을 담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죠. 타이틀을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지 위의 미국, 투명한 물줄기의 서울. 처음으로 제 보도가 단순한 비교가 아닌 성찰이 되길 바랐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진실. 그것은 어쩌면 정보는 신뢰라는 단순한 명제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정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라면 먹을래요? 서울 사람들의 작은 의식 같은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동의했어요. 해가 진 후 우리는 한강대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은호가 휴대용 버너와 라면 2개를 꺼냈어요. 강바람이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정은호가 웃었습니다. 장소의 마법이죠. 한강을 보며 먹는 라면은 특별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질문들, 생각들, 그리고 변화된 시선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거울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죠. 이 다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강을 훼손한다고요. 하지만 결국 이 다리가 사람들을 강으로 더 가깝게 만들었죠. 역설적이지 않나요? 정은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가까워지기 위해 다리가 필요한 법이에요. 미국과 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도시는 과거를 정수해 미래로 마십니다. 정은호의 시적인 표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은 순환하듯 역사도 순환하죠.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라면을 다 먹고 정은호가 물었어요. CNN 리포트는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의 물관리 시스템 같은 단순한 제목이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비교가 아니었어요. 이건 물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고 사회적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직 모르겠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답을 찾기 위해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지만 타이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었죠. 마치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이 오염되면 그대로 보여주고 깨끗해지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투명한 물은 투명한 사회를 비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무언가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강이 가르쳐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저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국제수자원 포럼에 섰습니다. CNN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요. 청중석에는 마이클과 로렌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전혀 몰랐죠. 오늘 저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변화의 이야기였고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이었죠. 서울은 물을 민주화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수자원 정보를 특권이 아닌 권리로 재정의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신뢰 체계가 구축됐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워싱턴의 포토맥, 뉴욕의 허드슨, 미시간의 오데호. 우리의 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슬라이드에 한강의 야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근 오염된 오하이오강의 모습을 배치했어요. 명백한 대조였죠. 서울은 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요. 정보 공개가 책임감을 키우고 그 책임감이 다시 신뢰를 구축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뉴욕 상수도 담당자의 것이었어요. 서울의 시스템을 우리가 채택하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입니다. 우리가 정보 공개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다음 날 아침 CNN에서 특별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강에게 배운 문명이었어요. 제 보도는 미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죠. 시민들은 자신들의 수질 정보를 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몇몇 도시에서는 서울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워싱턴 수질 스캔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물처럼 흐르니까요. 언젠가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던 날, 정은호가 제게 물병을 선물했습니다. 한강의 물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지금 그 병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그걸 바라보며 다짐해요. 나는 강의 유속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문명의 방향을 서울에서 목격했다. 물병 옆에는 제가 쓴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신뢰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야 할 때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진실은 결국 한강이 속삭여준 메시지 속에 있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